안녕하십니까. 2022년 11월 2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, 물론 이재명 대표지만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 언제 귀국하느냐, 뭐 이게 쟁점이죠. 근데 쌍방울그룹의 금고지기, 그러니까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 곧 귀국하겠다, 이런 입장을 검찰에 밝혀왔다는 겁니다.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,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자, 이런 사람입니다.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죠. 그런데 쌍방울 그룹의 재경 총괄본부장,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,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성태 전 회장의 친인척으로,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 전체의 돈도 관리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돈까지도 관리한다, 이런 평판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. 그거는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들을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답니다. 김성태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고요. 물론 아니 공식적으로 쌍방울 그룹의 자금 관리는 뭐 물론이고 비자금까지 관리하고 있고,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, 그 과정에서 직접 달러를 환전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직접 이행하거나,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임직원들을 시켜서 중국으로 외화를 밀반출했다, 지금 이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에 일종의 총괄 기획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, 이 사람이.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의 배임 횡령 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, 그다음에 대북 송금, 이제 해외 외화 해외 도피 뭐 이런 거와 관련한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. 이 사람 어떻게 됐었느냐? 도망갔었죠. 해외로 도망갔었습니다. 김성태 전 회장이 뭐 일부 언론에는 뭐 5월 31일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, 일부 언론에는 또 6월 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5월 중순에 그 수원지검의 수사관을 통해서 수원지검이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영장, 그러니까 영장 내에 혐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, 그리고 나서 서둘러서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김성태 전 회장이 출국한 걸로 돼 있죠. 그런데 이 재경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은 김성태 전 회장보다도 먼저 출국한 걸로 돼 있답니다. 그러니까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일단 당신부터 나가 있어, 이렇게 돼서 이 재경 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캄보디아에 숨어 있었고요.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은 뭐 태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베트남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물론 뭐 다른 데로 벌써 옮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근데 여권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항공편이나 뭐 선박이나 이런 걸로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외국을 돌아다니지 못할 거고, 비공식적, 그러니까 뭐 그냥 월경을 하는 것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태국으로 간 것이 확인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니까 태국의 인접 국가로 혹시나 이 사람이 옮겨갔을 가능성, 이런 건 뭐 늘 있는 거죠. 거기는 뭐 국경을 넘나드니까. 그래서 아마 그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자, 현재 쌍방울 그룹과 이 뭐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이죠. 2019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그 북한 광물 개발권 뭐 이런 것들을 따내는 조건으로 북한에 송금을 했다. 이때 뭐 200만 달러다 뭐 얼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,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던 사람이 구속이 돼 있고, 안부수 아태협 회장 뭐 이 사람도 구속이 돼 있습니다.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.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쌍방울하고 대북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데 쌍방울 그룹이 돈을 댔고, 이 과정에서 또 일부 뭐 횡령 또는 주가 조작 이런 의혹이 있죠. 왜냐하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옛날에 주가 조작으로 한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, 그 후에도 이 북한 광물 개발 뭐 히토류 얘기를 하죠. 이와 관련해서 또 주가를 띄워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 쓴 거다, 이런 의혹이 또 있거든요. 그런 거.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죠.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굉장히 시달렸죠. 그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납해 준 것 아니냐. 근데 그게 쌍방울 아니냐, 이런 얘기인데, 이거는 이제 그 쌍방울 그룹 배임 횡령을 수사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
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, CB죠, CB. 이 전환사채를 누군가가 사주고 현금화하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이 또 생겼거든요.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.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고, 이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이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, 그 다음에 뭐 감사, 이런 걸로 또 많이 근무를 했거든요.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를 주는 대신에 자, 쌍방울 그룹에다가 넘겨서 쌍방울 그룹이 실질적으로는 변호사비고,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뭐 사회이사, 뭐 활동비, 뭐 봉급, 뭐 이런 걸로 준 것 아니냐. 그렇게 위장해서 실질적으로는 변호사비를 준 것 아니냐. 이제 이런 의혹입니다.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냥 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했던 사람 한두 명 정도가 쌍방울 그룹에 가서 그런 걸 했다면 그건 뭐 우연일 수도 있고 또 뭐 알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세본 것만 5명이고요. 뭐 이태영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태영 변호사가 뭐 전환사채 20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건 의혹이죠. 그야말로.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고,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이태영 변호사가 있던 로펌에 있는 다른 변호사 등등 해서 5명의 변호사가 쌍방울 그룹과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, 감사 이런 걸로 근무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, 뿐만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거기에 왜 수석비서관들이 있었죠. 요새는 뭐 수석비서관 이름을 붙여줬던데 거기에 뭐 정무수석, 정책수석 했던 사람들, 이 사람들도 지금 쌍방울 그룹의 감사, 계열사의 감사 뭐 이런 거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면 도대체 쌍방울 그룹과 특히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얼마나 가깝길래,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게 이제 수사의 초점이죠. 근데 김성태, 그 다음에 거기 돈 관리하던 사람 다 해외로 도피해버렸으니까, 자,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자,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달 지났습니다. 근데 아직 그 성과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, 이런 보도가 있었죠. 얼마 전에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딜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이 딜을 검찰이 거부했다.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해드리면서 이건 공식적인 설명이고 실질적으로는, 왜냐하면 딜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딜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게 딜이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이런저런 자 빨리 나와라 하는 조율 단계에서 일종의 사인을 줄 수는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나중에 어느 한쪽에서 특히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쪽이죠. 뭐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, 그 수사의 기법이 있을 것이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근데 그 딜 보도가 나온 이후에 또 한 번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거는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 의사를 실질적으로 타진했다 이런 건데, 대신 이런 겁니다. 대북 송금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털어놓을 생각이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.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딜 보도 이것도 김성태 전 회장이 또는 검찰이 이제 검찰한테서 취재를 해서 거기서 이제 흘러나온 걸로 보이고,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는 저는 이건 김성태 쪽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딜을 하기가 뭐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흘리고 반응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재경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 있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? 그럴 리가 만무하죠. 김성태 전 회장하고 상의를 했을 겁니다. 도피도 상의를 했고 지시를 받아서 도피했고, 그 다음에 도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
김성태 이 재경총괄본부장 쌍방울 그룹 이렇게 협의를 했겠죠. 그리고 나서 귀국도 저는 협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.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.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그래 너 먼저 들어가 이래서 지금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. 그러면 김성태는 물음표 이렇게 되죠.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은 왜 재경총괄본부장한테 먼저 들어가서 조사받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? 자기가 조사받으러 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검찰의 사인이 이게 뭔가 명확하지가 않다. 저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재경총괄본부장을 먼저 들여보내서 조사받고 뭐 하는 걸 좀 보고 검찰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보고 판단한 후에 본인이 들어오겠다. 그래서 제가 신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지금 11월 26일이죠. 이렇게 되면 들어와서 조사받으면 뭐 11월 말이나 초 뭐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러면 본인도 연내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. 그래서 제가 귀국 신호. 그래서 재경총괄본부장의 그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얘기는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도 머지않았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.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